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대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미국 2024년 대선전 개막 1월 15일부터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보면은 1년 내내 선거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하는 해가 되면은 뭐 우리처럼 이제 그 국제 정치 공부하고 미국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은 텔레비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1월 15일 이제 첫 번째 선거가 아이오와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제를 불사족 트럼프라고 달았습니다.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뭐 그냥 온 미국 사회가 다 달겨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고 그리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정말 그 놀라운 미국 역사상 기록을 세우는 그런 대승리를 트럼프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미국 선거가 정말 복잡합니다. 미국 선거는 그냥 왜 복잡하냐. 미국 대통령을 50개 주 사람들이 미국 국민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50개의 주민들이 각 주가 자기네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 50주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은 50개 주의 대표 주지사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대통령 뽑는 방법이 달라요. 대통령 뽑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데 그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있고 코커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아이오와는 코커스인데 코커스는 뭐냐면은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공화당 코커스는 공화당 당원만 모이는 거예요. 공화당 당원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오와 주는 이번 공화당 대통령 4명 중에서 누구를 뽑자라고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하면서 막 설득도 해요. 그래도 트럼프가 더 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보다는 니키 헤일리가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공화당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쳐봐야 되니까. 그게 코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당원 회의, 뭐 대의원 회의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이거는 그 등록한 유권자들이 가서 투표하는 겁니다. 등록한 유권자들이 앞으로 이제 한 뭐 보름쯤 있다가 그 뉴햄프셔에서 이제 두 번째를 하는데 그때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뉴햄프셔 주민들이 가갖고 나는 트럼프가 좋아. 나는 니키 헤일리가 좋아. 하고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서 비밀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은 사람. 근데 그거는 아이오와 코커스 요번에 공화당은 공화당 당원이래야만 할 수 있는데 뉴햄프셔의 그 프라이머리는 공화당 당원이 아닌 사람도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한테 졌을지 모르지만은 공화당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해요.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우리들도 뭐 한참 봐도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프라이머리는 선거하듯이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는 거고 코커스는 회의를 하고 그러고서 설득도 막 서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표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를 하는 주가 훨씬 많습니다. 코커스보다는. 코커스는 위원회,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 이러면 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아무나 와서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화당 민주당 아닌데 오늘 나는 민주당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나는 공화당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가 되는 겁니다.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나는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에만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공화당이면 공화당에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당도 아니야 그러면 투표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주마다 방식이 다르고 프라이머리 하는 주도 있고 코커스 하는 주도 있고 프라이머리를 훨씬 많이 하죠. 뭐 미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커스는 당원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거, 프라이머리는 그냥 국민들이 가서 주민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투표하는 것. 그거가 제일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 다 다르죠.
프라이머리 하는 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커스 하는 주는 뭐 이번에 아이오와하고 몇 개 안 돼요. 네바다는 뭐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는데 저 두 가지를 어떻게 섞어서 하는지는 뭐 우리가 그 참 뭐 미국 오래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난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들이 각각 이제 대의원을 얻는 겁니다. 그 이번에 아이오와에서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대의원 20명을 가져갔습니다. 그 40명 중에. 그리고 뭐 나머지 후보들이 또 나머지 이제 논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이제 그 자기 표는 전부 다 트럼프로 주겠다. 그리고 자기는 탈퇴했죠. 후보에서. 뭐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 가서 찍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러니까 대의원을 확보하는데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달에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이 확보된 대의원이 가가지고 모여서 요번엔 뭐 위스콘신이라는 저 위스콘신 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이제 뭐 각 주마다 우리 주는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총득표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시카고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또 뭐 트럼프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니까 뭐 아마 후보가 될 거고 지금 뭐 이번에는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겠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민주당 후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다 나와 있어요. 1월 15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를 했고 23일 날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인데 그때 민주당 표 10표가 걸려 있고 공화당은 22표가 걸려 있다. 뭐 쭉 이제 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월 달 3일 날은 사우스캐롤라이나, 6일 날은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뉴저지입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일 날은 네바다 뭐 이렇게 쭉 이제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이 두 번째 3월 달에 화요일인데 이날 보세요. 그 옆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죠. 알라바마,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쭉 해가지고 뭐 그냥 열몇 주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냥 대폭 미국 그 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날 그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를 하기 때문에 그날을 슈퍼 투즈데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때 가면은 누가 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겠다,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겠다가 대강 이제 결정이 되죠. 이번에 뭐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뭐 3월 달에 있고 또 4월 달에 있고 5월 달에 있고 뭐 6월 달에도 또 있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7월 달에 7월 15일 날서부터 7월 18일까지 공화당 전당대회. 그래서 7월 18일 날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전당대회를 해갖고 8월 20일 날 뭐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음번 이제 후보로 나오겠죠.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이 저보다 이제 8월 달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11월 달까지 11월 5일까지 선거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선거전 하는 동안에 대통령 디베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9월 16일 날 텍사스에서 첫 번째 대통령 디베이트가 있고 그리고 9월 25일 날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부통령 후보끼리 그리고 10월 1일 날 버지니아주에서 또 이제 그 대통령 프레지던셜 디베이트 그리고 10월 9일 유타주에서 이렇게 대통령 디베이트는 3번, 부통령은 1번. 뭐 그래서 금년 1년 내내 미국 사람들은 뭐 저것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그 선거 뭐 관전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겠죠. 저 후보들은 뭐 그 참 뭐 애가 타겠지만은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상보다 요번에 훨씬 잘했습니다. 그 하기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트럼프가 48%를 얻을 거다. 헤일리가 20%, 디산티스가 16% 정도 얻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51%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거가 헤일리가 2등, 디산티스가 3등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 플로리다 주지사인 드산티스가 2등, 그리고 헤일리가 3등이 됐고, 그 라마스와미는 뭐 4등으로 돼 있고, 예, 그때 8%가 아니라 7%대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득표, 그러니까 개표가 끝났을 때 후보직을 이제 사퇴를 하고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그러고 이제 물러났죠. 예. 그 48%라는 숫자도 역사상 기록이랍니다. 역사상 기록이래요. 48%를 그렇게 얻은 후보가 없었는데 이제까지 제일 많이 얻었던 사람이 부시 대통령인데 43% 얻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 48, 20이니까 28%를 앞서고 있었는데 28% 표차를 낸 후보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격차를 더 벌렸죠. 그래서 아이오와 코커스 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트럼프가 거두었다. 이제 뭐 역사를 새로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도 이렇게 그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마가의 힘을 확인했다. 마가라는 거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51%를 얻어서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거 그 JTBC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아이오와 99개 카운티 다 이겼다라고,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중앙일보 기자했던 그 원영석이라는 분이 이제 방송을 한 건데, 최종 결과를 보니까 98개에서 승리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군이 9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8개를 한 사람이 쓸어갔다는 건 뭐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결과 보니까 51%예요. 51%.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하고 30%가 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아이오와에서 승리를 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이오와에서 1등한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될 확률은 40% 미만입니다. 이제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근데 이번 경우는 뭐 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프랑크 룬츠라는 미국의 그 평론가인데 여론조사하는 사람인데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누가 이번 11월 달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15만 불 내기 하자. 15만 불을 맞히는 사람이 15만 불 갖는 거로 내기를 하자 그랬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트럼프가 끝났는 줄 알았다. 탄핵 사태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없다. 정치가 중에서. 그리고 1월 6일이라는 게 이제 트럼프가 그 지난번 선거에서 졌을 때 거기에 항의하는 그 미국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이제 난입한 사건이 있었죠. 그거를 트럼프가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 그래가지고 뭐 반역이다 아니다 난리가 나는데 1월 6일 이런 사태에서 살아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그 정치가가 살아남는 경우라는 것은 없다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는 살아서 돌아왔다. 그는 살아남았고 그의 상대방이 오히려 지금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뭐 15만 불 내기 한다면은 트럼프한테 걸겠다. 내가 이런 말 할 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뭐 미국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즐겨보는 스티브 털리라는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나와요. I never dreamed that I would say this.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참 꿈도 꾼 적이 없어. I never thought he was done. I thought he was done. 나는 그거 끝난 줄 알았지. But I would bet on Trump. 그러나 트럼프가 이긴다에다 걸 수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휴 휴이트라는 그 미국의 또 뭐 학자 겸 그 기자죠. 이 사람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지를 이미 다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 아직 지금 초반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나오는 것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수십 년 동안 제가 이제 관찰을 해왔는데 거의 처음 보는 일이다. 제가 이거는 뭐 제 그 공부를 위해서 그 쭉 논문을 다운받아 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컴퓨터로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게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누구가 대통령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 투표해보라. 이제 투표를 해야지만 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그냥 투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돼야 된다가 78.5%가 나왔어요. 드산티스, 니키 헤일리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그래서 지금 대세는 공화당의 대세는 트럼프로 굳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할 때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불문율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립을 지키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앵커가 나와서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합니다. 뭐 지난번 선거라면 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라고 앵커가 말하면 그날로 잘릴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주 대놓고 지지합니다. 대놓고 지지하는데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기 나오는 그 여자 얼굴인데 아주 그 강성 좌파입니다. 강성 좌파인데 라첼 메도우스라는 그 좌파 앵커가 트럼프가 거기서 이긴 다음에 승리 연설을 했는데 그 승리 연설이 정말 트럼프답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점잖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한다면 looks very presidential. 정말로 대통령처럼 대통령다운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 승리한 다음에 한 연설을 일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MSNBC라는 그 미국에서 그래도 주류 방송인데 그걸 안 보여줘서 지금 이쪽에서는 뭐 언론 탄압이냐 후보 탄압이냐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라는 뭐 제가 전 잡지를 한 20년 동안 열심히 봤는데 뭐 아주 국제정치 국제경제 끝내주는 잡지입니다. 근데 그 잡지에서는 2024년 지구의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다라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예. 뭐 견해를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 폭스뉴스는 뭐 트럼프를 배반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그래도 공화당적인 방송인데 CNN이 트럼프의 승리 연설을 하다가 중지시켰다. 컷오프. 그리고 MSNBC는 아예 방송조차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그 조 콘차라는 그 괜찮은 평론가입니다. 저 사람이 그 평론하는 걸 들어봤더니 지금 미국의 언론은 그냥 보통 대학 나온 좌파들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미국 국민의 본심을 지금 모른다. 그래가지고 예측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그 엉터리 예측이 나온다. 미국 사회의 본류는 대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의 본류는 고졸입니다, 고졸. 그리고 미국 사회의 본류는 노동자입니다. 본류라는 거가 이제 그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제일 많다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나온 백인 노동자, 남자. 이 사람들이 미국의 가장 큰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표가 트럼프한테 가고 있다라는 그 정치적인 변화, 이거를 2016년에도 못 읽었고 금년에도 못 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는 것처럼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미국의 그 메인주라는 주에서 메인주의 그 투표용지에다가 트럼프 이름을 빼야 된다. 그리고 콜로라도에서도 빼야 된다. 그거는 뭐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하지만은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 어느 주에서라도 트럼프 이름이 빠지게 되는 주가 생긴다면은 그러면 바이든 이름을 빼겠다. 미국의 공화당 성향이 높은 주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콜로라도에서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이름이 빠져서 앞으로 저 사람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고생이 많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레곤주는 또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민주당주인데 오레곤주 대법원에서 트럼프 이름을 뺄 수 없다라고 했고 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성향이 강한 미시간주에서도 이제 트럼프 이름을 뺄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주리주, 그건 공화당이죠. 트럼프 이름이 빠지면 미주리주에서는 바이든을 빼겠다라고 얘기했고 플로리다주도 만약 트럼프가 어디에서 빠지면은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을 빼겠다. 그래서 그리고 텍사스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뺄 수 없다라고 이제 판정이 나올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예. 미국 선거할 때 보면은 그냥 그 책들을 써가지고 자기 지지 후보를 밝혀요. 지금 제가 말한 그 조 콘차라는 그 평론가, 이 사람도 이제 그 바이든을 뭐 아주 이 비판하는 그런 책을 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책입니다. 8월 달에 나온다니까 저기 이제 선거 시즌에 나오면 뭐 책도 많이 팔릴 거예요. Progressively Worse. Why Today's Democrat Ain't Your Daddy's Donkey. 동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오늘날의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 네 아버지가 좋아했던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엄청나게 그 좌파화돼 있죠. 좌파화돼 있는 그런 얘기를 아마 저 책에다 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인데 바이든 멜레스.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엉망개판되고 그 우울하다 뭐 이런 소리예요. 킴블리 스트라셀이라는 그 여자 평론가가 썼는데 저 책은 읽으면은 분노심을 가지고 썼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선거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그 양쪽을 서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책들이 뭐 막 쏟아져 나오죠. 벌써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보수적인 주고 농촌인데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 이민 문제 이거 말이 됩니까가 지금 미국 사람들 상당 부분입니다. 지금 멕시코 국경으로 많게는 1,000만 명이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게 봐도 800만이 넘어왔는데, 여러분 800만이면은 그게 미국의 인구 없는 주 한 7, 8개 합친 거랑 같은 숫자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주가 있어요. 몇 개가.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이 800만이 넘어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 친구 미국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오기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멕시코 와서 걸어오래요. 멕시코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걸어오면 된다고. 그 이미그레이션 문제 41%가 이거 문제 있다. 그 경제, 지금 경제가 미국 경제 국민들이 많이 나쁘다고 그러죠. 33%. 외교정책 7%. 외교정책은 그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정책이 이슈가 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미국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건강 문제 4%. 이거가 지금 진행되는 거고.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젠다라고 해갖고 47개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자기가 47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쭉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경험이 있으니까 세련된 그런 공약을 만들고 득표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약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그 교수들, 학자들이 분석한 걸 봤을 때 트럼프가 그냥 그 성질 급하고 과격하고 엉터리가 아니라 저걸 보니까 상당히 그 치밀하게 준비를 해둔 그런 정치가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옳은 생각이라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요번에 그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난 다음에 제가 뭐 밤중에 계속 그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뉴트 깅리치라는 뭐 저 사람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지식인이고, 저 사람이 미국의 공화당을 민중의 정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을 하면서 하원 의장까지 했던 뉴트 깅리치인데, 저 사람은 그 조지아주의 그 조지아 주립대학의 역사학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책도 뭐 무수히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2등, 3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건 뭐 너무 한 사람이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2위인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people's choice다. 엘리트들의 초이스가 아니라 people. 우리나라에도 그 재벌이, 노동자들이 지지했던 그 재벌 후보가 한 사람이 있었죠. 정주영 씨라고. 예.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좀 과격한 예측을 하더라고요. 49개 주에서 이기느냐 50개 주에서 이기느냐가 문제다. 미국 대통령 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49개 주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게 트럼프의 당선을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읽어본 책들입니다. Understanding Trump, Beyond Biden, 바이든을 넘어서 그러니까 트럼프와 중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되면은 중국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으면 저 책을 보면 될 정도로
아주 제대로 연구를 해서 쓴 책인데 하여간 지금 이제 뭐 아주 초장이니까 우리가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금년 1년 동안 미국 대선은 정말 세계의 나갈 길을 바꿔놓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문드문 시간 내서 선거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